밤의 방문자 한 장. 402호의 비밀. 지우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원룸을 구했다. 학교 근처 낡은 빌라의 4층 402호였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방도 넓어서 마음에 들었다.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쓰면서 이상하게 말을 더듬었다. 여기 혼자 사시는 거죠? 밤에 너무 늦게 다니지 마시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 동네가 밤에 좀 어두워서요. 지우는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사한 첫날 밤, 지우는 짐을 정리하다가 지쳤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밤 11시쯤이었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규칙적인 하이힐 소리였다. 누군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지우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다. 발소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더니 천천히 멀어져 갔다.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나? 지우는 불안했지만 그냥 잠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어제 이사 오셨죠?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밤에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리던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밤에는 문 꼭 잠그고 주무세요.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들려도 절대 열지 마세요. 네, 왜요? 아주머니는 말을 흐리며 빠르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우는 더욱 불안해졌다. 저녁에 학교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혹시 그 빌라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 주소를 말하자 선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 5년 전에 사건 있었던 곳 아니야? 무슨 사건요? 선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402호에 살던 여자가 있었대. 혼자 사는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밤 퇴근하다가 스토커한테 따라왔대. 그 남자가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여자가 문을 열 때 같이 들어갔어.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연락했는데 받지 않았대. 경찰이 와서 문을 열었을 때 선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어. 목이 졸려서. 지우는 숨이 막혔다. 범인은요? 못 잡았어. 지문도 없고 CCTV도 고장이었대. 그 이후로 그 빌라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지. 밤마다 하이힐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가 문을 두드린다거나. 지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다. 계약금도 이미 냈고 짐도 다 옮겼다. 밤 10시 지우는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불을 켰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밤 11시 똑똑똑. 또다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온몸이 굳었다. 발소리는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졌다. 402호 앞에서 멈췄다.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누구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더 세게, 더 급하게. 누구냐고요? 지우는 소리쳤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숨죽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사라졌다. 발소리도 멀어졌다. 지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2장. 복도의 여자.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밤 11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하이힐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문틈의 그림자. 지우는 수면 부족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강의 중에도 졸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다. 지우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지우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귀신 이야기라니 누가 믿겠는가. 그날 저녁 지우는 결심했다. 오늘 밤에는 정체를 확인하겠다고. 휴대폰 카메라를 준비하고 초인종 카메라도 주문했다. 밤 11시에 예상대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발소리가 멈추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밖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 불빛이 꺼져 있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누구세요? 왜 매일 밤 여기 오는 거예요? 침묵. 대답 안 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줘. 목소리는 약하고 떨리고 있었다. 왜요? 당신 누구예요? 제발 문 열어줘. 그가 따라오고 있어.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경찰 부를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지우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금 제 집 문 앞에 이상한 사람이. 그 순간 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아. 그리고 쿵쿵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다. 지우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누군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불빛은 다시 켜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계단 쪽으로 뛰어가 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경찰이 10분 후에 도착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기. 문 밖에 여자가 있었는데. 경찰은 빌라 전체를 수색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카메라는 고장 난 지 오래였다. 아무도 없는데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경찰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경찰이 돌아가고 지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낡은 신분증이었다. 손을 떨며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5년 전 이 방에서 죽은 그 여자였다. 신분증에는 이수진 1992년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는 신분증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났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방 안이 갑자기 추워졌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거울을 보니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 모습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 풀어헤쳐진 머리, 목에 선명한 자국. 여자가 입을 열었다. 도와줘. 지우는 정신을 잃었다. 3장. 5년 전 그날 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침대에서 깼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신분증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학교 도서관에 가서 5년 전 신문기사를 찾아봤다. 원룸에서 20대 여성 변사체 발견.
402호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이사 갔어요.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자신은 몇 번째 세입자일까? 저녁 지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를 가야 할까? 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할 형편이 안 됐다. 지우는 결심했다. 이수진을 도와주기로.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기로. 밤 11시에 예상대로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먼저 문을 열었다. 복도에 여자가 서 있었다. 신분증 사진 속 그 여자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와줘. 제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나요? 이수진은 계단 쪽을 가리켰다. 그가 여전히 여기 있어. 누구요? 당신을 죽인 사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도 이 건물에 살고 있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지우는 이해했다. 이수진은 5년 전 그날 밤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범인이 누구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믿지 않아. 증거가 없어. 하지만 너는 볼 수 있잖아. 나를. 지우는 결심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범인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수진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얼음처럼. 순간 지우의 눈앞에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그날 밤. 이수진이 퇴근해서 빌라로 돌아온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온다. 남자였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다. 이수진은 두려워하며 빨리 걷는다. 방문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달려든다. 문 열리는 소리. 비명. 몸싸움. 그리고 목을 조르는 손. 영상이 끊겼다. 지우는 손을 놓으며 헉헉거렸다. 그 남자. 얼굴을 못 봤어요. 이수진이 다시 뭔가를 가리켰다. 1층 101호. 내장. 101호의 비밀. 다음 날 지우는 1층을 살펴봤다. 101호 앞을 지나가며 문패를 확인했다. 박준혁.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지우는 관리실에 갔다. 저기 1층에 사시는 분들 여쭤봐도 될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관리인 아저씨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1층에는 박준혁 씨가 사는데 조용한 분이에요. 몇 년 됐어요? 7년. 이 빌라에서 제일 오래 사셨죠. 7년. 5년 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여기 살고 있었다는 뜻이다. 지우는 더 캐물었다. 혹시 그분 직업이 뭐예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낮에 집에 계실 때가 많아요. 밤에 일하시나 봐요. 밤에 일한다. 지우는 등골이 오싹했다. 저녁 지우는 1층 복도에 몰래 숨어서 기다렸다. 밤 10시 30분쯤 101호 문이 열렸다. 남자가 나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지우는 숨죽이며 지켜봤다. 남자는 4층으로 올라갔다. 402호 앞에 섰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남자는 한참을 402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지우가 매일 밤 들었던 그 소리. 하지만 하이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수진의 홀령이 재현한 소리였던 것이다. 남자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그때 복도 불빛이 깜빡였다. 이수진이 나타났다. 남자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남자는 10분 정도 있다가 계단을 내려갔다. 지우는 얼른 숨었다. 남자가 1층으로 내려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4층으로 올라갔다. 이수진이 거기 서 있었다. 그 사람 맞죠?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매일 밤과 그날처럼, 나를 죽인 그날처럼.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지만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5년 전에도 그랬어. 지문도 목격자도 흔적도 아무것도. 완벽한 범죄였어. 지우는 생각했다.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가 범인임을 증명할 증거를. 제가 증거를 만들게요. 지우는 계획을 세웠다. 5장. 함정. 다음 날 지우는 초소형 카메라를 샀다. 복도 천장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밤에 몰래 4층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402호 문이 보이는 각도로.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5년 전 이수진 살인 사건과 관련된 제보가 있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어요.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이야기를 들었다. 증거가 있나요? 지금 확보 중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이 주소로 와주세요. 경찰은 장난 전화로 생각했지만 일단 메모했다. 밤 10시 지우는 3층 계단참에 숨었다.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다. 10시 50분 101호에서 남자가 나왔다. 역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계단을 올라와 4층으로 갔다. 402호 앞에 섰다. 카메라가 선명하게 그를 찍고 있었다. 남자는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방에 없었다. 남자는 이상하다는 듯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그때 이수진이 나타났다.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추워지는 공기를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남자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열쇠였다. 지우는 깜짝 놀랐다. 402호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다. 바로 그때 경찰이 계단을 올라왔다. 거기서 남자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경찰 2명이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남자는 열쇠를 떨어뜨리고 손을 들었다. 잘못 보신 겁니다. 1층에 사시잖아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지우는 3층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다. 그가 402호에 매일 밤 찾아온 것,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 모두 녹화됐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박준혁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101호 안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됐다. 이수진의 사진들 수백 장이 넘었다. 출퇴근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모습, 빨래 널는 모습,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일기장도 발견됐다. 오늘도 그녀를 봤다. 너무 아름답다.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야. 그녀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녀의 모든 걸 안다. 일기는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나를 피한다. 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 용서할 수 없다. 그녀는 내 것이어야 한다. 아니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마지막 날짜는 2020년 11월 14일. 이수진이 죽기 하루 전이었다. 오늘 밤 결정한다. 그녀를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 5년 전 이수진의 손톱 밑에서 발견됐던 미세한 피부 조직. 당시에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박준혁의 DNA와 일치했다. 결정적 증거였다. 박준혁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후회가 아니었다.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재판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수진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지우도 법정에 있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지우는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이수진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402호로 돌아왔다. 방 안은 따뜻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밤 11시가 됐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이힐 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이수진은 떠났다. 평화를 찾아서. 책상 위에 신분증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작은 메모가 있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저절로 적혀 있었다. 고마워.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너도 행복하길. 지우는 눈물이 났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편히 쉬세요, 수진 씨.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포옹처럼.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젯밤 참 고요하더라. 오랜만이야.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이수진의 무덤을 찾아갔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동묘지였다. 묘비에는 이수진 1992에 2020 영원히 기억될 그대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는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범인을 잡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부동산에서 온 문자였다. 402호 계약 연장하시겠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네, 연장할게요.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됐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준 곳. 정의를 실현한 곳. 그날 이후 402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범한 원룸이 됐다. 학생이 공부하고 잠자고 생활하는 곳. 하지만 가끔 지우는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마치 수호천사처럼. 어느 날 밤 지우는 꿈을 꿨다. 이수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백하지 않았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는 자유로워졌어. 이제 가야 해. 가야 할 곳으로. 행복하게 살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수진은 미소 지으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깼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작별의 눈물이었다.